자,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은 우리 논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창의적인 역량에 팀의 어떤 창의적인 역량이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그걸 전제로 그 연구되어진 논문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양성이 훨씬 더 좀 범위가 넓은 어떤 그런 조직일수록 실제로 어떤 그 창의적인 과정 속에서 좋은 산물,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일단 개인의 역량을, 창의적인 역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페이지 후반부 첫 페이지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개인의 역량을 키워가는 팀의 어떤 역량의 어떤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문에서는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광고 아이디어의 발상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개인 수준의 아이디어 발상, 그래서 인지 심리학적인 접근 해놓고, 집단 수준이나 조직 수준으로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다라고, 창의적인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단 수준이나 그 다음에 조직 수준에서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일단은 한계로 두고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광고 창의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역량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는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팀의 역량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의 어떤 역량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잘 알고 계신 브랜드 하나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개인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광고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일단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결합함으로 인해서 각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 아니면 분명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속성들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거나 또 다른 4, 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를 예를 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보로 담배 그러면 혹시 어떤 이미지나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 말보로를 태우지 않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강한 남성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카우보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카우보이와 담배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두 가지 개념이죠. 근데 이것들을 합침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말보로가 결국에는 되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터프한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에 대한 브랜드 제품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말보로 담배는 처음에 런칭할 때는 여성을 타겟팅으로 해서 사실 처음에 런칭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남성으로 전환된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전환이거나 아니면 좀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제가 광고 컨셉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개념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품 중심의 USP, 그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뭐냐면 속성 중심의 우리의 제품은 어떤 게 좀 더 우월한지 탁월한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지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 속성이 주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소구보다는 이미지로 형성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주로 감성 소구의 광고나 또 아니면 기업 이미지 광고들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또 하나는 포지셔닝, 가장 많이 쓰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떠한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착시킬지, 이 세 가지를 사실 크게 크리에이티브 어떤 세 가지 전략으로 얘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 말보로는 자, 결과적으로 남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 그런 강인함과 또 자유, 또 독립심을 자, 고취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비즈니스 언어로 전개된 전략적 아이디어를 이제는 자, 크리에이티브 개념으로 이제 사실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약대가 자, 아까 얘기했던 자, 광고 컨셉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자, 아까 얘기했던 카우보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 우리가 그 담배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그 제품 이것들을 자, 실제로 이제 카우보이와 이제 자, 연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자, 남성성에 대한 어떤 강인함들을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개념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적인 도약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크리에이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자, 빅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빅 아이디어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굉장히 때로는 자, 처음 시작은 속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품 중심의 자,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가 되게 과학적이겠죠. 자, 이것들을 자, 일단 크리에이티브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광고 컨셉을 자, 개념 확장을 통해서 자, 가져가고요. 자, 이것들을 좀 더 크리에이티브 언어로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 자, 이것들을 통해서 빅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크리에이티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창조적인 활동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자,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의식에 대한 표출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개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전적으로. 자, 그리고 기획 과정에서 자, 창의성에 대한 그다음에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체화된 크리에이티브 개념에 대한 선택적인 기준도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브랜드의 개념을 자, 광고의 컨셉으로 분명히 자,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자, 말보로 담배의 카우보이와 연동을 시켜서 굉장히 강한 자, 남성성을 상징하는 자, 광고물로 탄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결과적으로는 자, 개인의 역량이 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는 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국내로 눈을 돌려서 자, 실제도 굉장히 많은 자, 창의적인 일들을 자, 크리에이티비티를 자, 발휘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 소개를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에듀쿠아 인터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듀카는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4학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후반부 이 지금 그 PPT 후반부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디지털 자, 시대에 가장 창의성을 잘 구현해내고 있는 자, 회사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들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에듀쿠아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어떤 그런 회사 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직접 가져다 쓴 내용들입니다. 자, we create, 자, great synergy라고 좀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에듀쿠아 인터랙티브는 자, 디지털 IMC 시대에 꼭 필요한 기획과 크리에이티브, 자, 크리에이티브가 나오죠. 자, 기술력을 누르 갖춘. 자,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가 조금 전까지 소개하지 않았던 기술력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것들은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일부 영상을 보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한지,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갖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자, 조직 구조. 아까 얘기했죠. 팀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자, 팀이 그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면 자, 발현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개인의 역량하고는 조금 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팀 조직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개인의 자,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앞에 어렵게 설명했던 논문들 두 가지가 이제 매칭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종의 본부 개념인데요. 여기는 또 크리에이티브 플래닝 디비전이죠. 약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인데도. 자,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디비전. 역시 기획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크리에이티브 회사에서 기획이 왜 필요할까라고 아까 설명했던 자, 논리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자, 크리에이티브 과정도 자,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자, 역시 에듀카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조직, 자, 조직 역량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간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아까 기획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다음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자, 결국은 자, 크리에이티브도 역시 기획력과 실행력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내가 뛰어난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에 대한 자, 그런 컨셉을 내가 자, 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제 자,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영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어벤져스 시리즈나 기타 여러 가지 SF적인 어떤 자,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과거에는 자, 그런 CG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뭐 CG라고 얘기 많이 하죠. 컴퓨터 그래픽.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발전되지 못했던 시대에는 구현해내고 싶어도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 작가의 상상력이나 자, 이런 것들이 자, 실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 기획력과 실행력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 기술력이 분명히 따라가 줘야지만 자, 특히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제가 이제 인적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아까 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지만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자, 우리 팀원들의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리마커블 피플 돼 있죠.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에드쿠아 인터랙티브에 자, 리마커블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잠깐 볼게요. 자, 일단 CEO, 자, 일단 대표님이 두 분이십니다. 자, 서정교 대표와 전운철 대표. 자, 그 좌측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자, 좌측의 하단에 있는 우리, 전운철 대표는 좀 되게, 딱 보기에도 되게 크리에이터 같이 보이죠. 예. 조감독, 프로덕션 조감독 출신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바뀌어서, 단독 체제의 대표 체제를 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초창기에 그 다음에 한참 자 우리 에듀쿠아가 자 디지털 시장에서 자그 크리에이티브가 강한 회사로 자 굉장히 방점을 찍을 때의 조직 구도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보시면 자, 위에 상단에 있는 3명이 있습니다. 서정교 CEO, 그 다음에 전략본부장 임효철, 지금은 HS에도 지금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2본부장 임정욱, 자, 그 본부장이 있는데 지금은 SMCNC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근데 중요한 건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기획자 출신들이라는 거죠. AE. 자, 그래서 자, 플래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략본부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세 분은 자, 우리 전원천 대표는 아까 잠깐 소개했고요. 자, 김영균 CP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 김영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 TBWA 자, 크리에이티브 출신입니다. 즉 뭐냐면 아날로그 자, 크리에이터를 사실은 디지털 그 회사에서 자, 사실 영입을 한 거죠. 자,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온오프의 경계가 무너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자, 에듀카는, 자,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 아날로그 크리에이티브를 했던, 자, 그런, 유능한 인재를 모셔서, 자, 본부장으로 역시, 등용을 시키고요. 굉장히 유수한 어떤 그런, 캠페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자인팀 본부장까지 포함을 해서, 자, 상단의 3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획 파트, 하단은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 파트, 이렇게 해서 기획과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춘 어떤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조직 구조를 통해서 자, 굉장히 많은 자, 뭐 우리 세계 뭐 우리 국제 광고제에서 상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빠졌습니다만 에듀쿠아는 그러니까 광고로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자, 키 슬로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그때 말씀드렸죠. Y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공감을 이루어내는 그런 광고 캠페인들을 만들어내죠.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자, 조직 구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약간 이건 여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서정교 대표, 전원철 대표, 김영균 본부장, 자, 임정우 본부장인 사실 저희 동문들입니다. 한양대학교 관공학과. 그리고 자, 전략본부장은 제가 대학원 때 만났던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분 중에 5분이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학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자, 현재 2020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됐죠. 20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크리에이티브가 강한 회사로 자, 만든 주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팀도 중요하지만 자, 일단 개인의 역량이 자,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는 그런 파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조금 더 실제 어떤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자, 역시 자, 디지털 시대의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그런 방점을 찍고 있는 에듀쿠아가 진행했던 캠페인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자, 우리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는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적으로 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적당한 시점에 자, 마감을 하고요. 못다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크리에이티브 전략,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 밖에, 뭐 교과서 밖이라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형태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전략들을 소개를 제가 추가로 해드릴게요. 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자, 전술, 뭐 실행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유머 소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재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 퍼니한 어떤 그런 컨셉으로, 자, 우리 뭐 시청자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다가서는 어떤 전략들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패러디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영화를 패러디하거나, 기타 뭐 드라마를 패러디하거나, 등등등. 또 거꾸로, 뭐 이제 역으로 이제, 뒤에 또 제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꾸로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자, 사실은 광고를 또 거꾸로 패러디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만큼 광고는 자,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하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러디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온정입니다. 웜스. 그래서, 자, 따뜻함으로. 자, 여러분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온정, 따스함들이 조금은 뭐 좀 약간 퇴색되어 버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정 소구들이 또 거꾸로 자,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전략적인 어떤 그런 소구 방법으로 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협적인 소구입니다. fear. 뭐 주로 우리 제품을 쓰지 않으면 자, 이렇게 뭐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개념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뭐 그냥 뭐 담배 광고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위협 소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담배 케이스에 보시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 이제 지금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좀 완화가 돼서 표현들을 되게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어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위협 소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성적 소구 가장 많이 과거에 썼던 전략입니다. 지금도 뭐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만 섹스 어필이라고 하죠. 자, 성적 소구.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유머 소구 패러디 할 거 없이,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 개의 챕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각각의 영상들을 제가 사실은 갖고는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봐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좀 보여드릴 텐데, 어찌되었던, 자, 섹스 어필, 성적 소구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데,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성적 속어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무턱대고 그냥 성적 속어를 써갖고서 뭐 이게 뭐 소위 이야기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결국에는 제품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광고의 어떤 그런 소구 방식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성적 소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언입니다. 테스트모니얼. 가끔 나오죠. 써본 사람들의 어떤 증언 방식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생활의 단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죠.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갤럭시 S 시리즈나 그다음에 아이폰들이 좀 많이 하죠. 뭐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나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명한 셀럽도 나오지 않아요. 일반인들 같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기술력들을 자연스럽게 녹아서 보여줍니다. 좀 특이하게도 과거에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 이성소구, 감성소구로도 이렇게 사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성소구는 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USP 전략이죠, 일종의. Unique Selling Proposition. 우리 제품 이런 게 되게 뛰어나. 뭐 우리가 카메라가 몇 대가 달렸어. 우리 20배 좀 땡겨도 전혀 이상 없어. 물론 뭐 그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S20 시리즈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방점을 찍지 않죠. 누구나가 여행을 통해서 자, 어때요? 자, 내가 뭔가 줌으로 당겨서 사진을 찍는데 과거 핸드폰의 카메라들은 사실은 당겨서 찍으면 깨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S20에서는 당겨도 20배를 당겨도 전혀 깨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실제 생활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개념이지만 현재 그런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녹여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죠. 생활에 넣으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실현 입증 광고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뭐 퍼실이라든가 주로 우리 세제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뭐 우리가 색깔 옷은 더욱더 컬러풀하게, 그다음에 하얀 옷은 더 선명하게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깨끗하게 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포 와 애프터를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비포 쓰기 전까지는 되게 지저분했는데 쓰고 났더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주는 어떤 광고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현 방식에 따른 크리에이티브 전략들 얘기를 합니다. 아까 물론 이성소구, 뭐 감성소구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허락이 되어야지만 각각의 영상들을 따로따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고요. 되게 좀 의미 있는 영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요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기초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하고 그다음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뎁스 있게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티브 전략, 패러디가 아까 또 등장을 하죠. 아까 패러디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광고를 한 번 더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영상을 두 개를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똑같은 컨셉,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 모델은 또 똑같고, 여성 모델만 바뀌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하나는 본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생소한, 왜냐면 2000년도에 나왔던 광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역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림, 하나는 위메프, 우리가 소셜 커머스이죠. 위메프 광고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먼저 위메프 광고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만나고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또 가라고.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위메프 가란 말이야. 알려줘. 위메프 특가. 쇼핑은 언제나 목마르다. 특가 대표 위메프. 정호성 씨가 모델로 나오는 우리 위메프 광고였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가 지금 특정 광고를 패러디했던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광고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 수업을 과거에 들었던 분들은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일단 볼까요?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내 나이 20살 이 여자를 만났다. 날
자, 두 편의 광고를 한꺼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굉장히 거의 뭐 똑같죠. 형식이나 어떤 진행 방법들이. 그리고 다 똑같이 가란 말이야. 널 만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렇게 등 나왔는데, 자, 일단 지금 우리 두 번째 보여드렸던 광고는 롯데칠성의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이온음료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 보셨던 광고는 2000년도에 나왔던 건데, 자, 두 광고 다 정우성 씨는 똑같이 등장을 하시죠. 자, 뭐 얘는 지금이라 뭐 한임을 하십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상대 배우들만 바뀌었습니다. 여자 모델들만. 우리 제가 사실 두 번째 모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장찌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홍콩 배우셨고요. 홍콩의 배우셨고요. 자, 어쨌든 그 양식을 그대로 똑같은 남자 모델을 써서 좀 더 아마 그 2% 부족했던 광고를 보셨던 저 같은 세대는 아마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다음에 되게 좀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EMF 광고를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어떤 감성으로 좀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의 전략으로서 또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러디긴 한데 광고를 다시 패러디하는 어떤 형태들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몇 주 때서 출석 미션 과제였죠. 자, 뱀파이어 이펙트를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들을 어떤 걸 설명하는지를 한번 서서내는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뱀파이어 이펙트. 자, 뭐 뱀파이어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이거는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브랜드나 기업명을 꼭,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타겟 오디언스가, 그것도 핵심 코어 타겟들이. 근데, 정작, 우리가 브랜드하고, 기업은 생각을 못 하고요. 오히려 출연했던 모델이나, 뭐, 아까 연예인, 아까 방금 보셨죠? 정우성 씨라는 셀럽들을, 지나치게 너무 부각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제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뱀파이어 이펙트인데, 뭐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다작을 하시는 우리 모델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어떤 뭐 유명인사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브랜드 제품에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BTS가 굉장히 또 유명한 또 그런 셀럽들이시잖아요. 많은 팬덤도 갖고 계시고, 실제로 BTS는 기억을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어떤 광고를 받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뱀파이어 이펙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너무나 핵심적인 어떤 브랜드와 기업이 아닌 나머지 어떤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일단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뱀파이어 이펙트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젠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아젠다. 사실은 굉장히 정책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광고 용어는 아니고요. 아젠다를 통해서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로 가미하는, 아마 오늘 수업에 지금 아마 데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젠다를 활용한 그러니까 맥주 광고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수업은 마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해드린 에듀쿠아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좀 넘어가서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아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아젠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한다라고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쟁점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 뭔가 이슈거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아까 나왔죠. 이슈. 분명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에서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점점 여론을 통해서 증폭을 시키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아젠다 세팅, 즉 아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쟁점화, 이슈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젠다를 통해서 93년도 꽤 오래된 그런 뭐 시대적인 배경이긴 합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입니다. 비어. 이제 저희가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쌀쌀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곧 5월과 6월 되면 이제
이제 여름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역시 맥주의 또 계절이 또 본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자, 이 맥주 전쟁을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맥주 전쟁의 서막. 자,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시기 전에 제가 한참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맥주 전쟁이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내 맥주끼리의 전쟁이었는데, 물론 지금이야 수입 맥주 시장들이 커지면서 좀 또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맥주 전쟁의 서막을, 자, 우리 아젠다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젠다의 세팅, 의제는, 자, water, 그러니까 물입니다. 물. 자, 물론, 자, 맥주의 원료에, 자, 물도 포함이 되는데, 자, 이 물을 가지고, 자, 일단, 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자, 공격의 주체는, 자, 크라운 맥주. 그 당시에, 자, 브랜드명이 크라운 맥주고요. 기업명은 조선 맥주입니다. 다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때 있었던 그런, 자, 기업과 브랜드였고요. 자, 어쨌든 크라운 맥주가, 자, 1993년까지 자, 맥주 시장,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가 70대 3으로 거의 오비 맥주의 과점을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10명 중에 7명은 자, 오비 맥주를 마시는 거죠. 크라운 맥주는 3분 정도 마시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시장의 열세가 꽤 오랫동안 자,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크라운 맥주가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자, 근데 그 도전장에는 자, 물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크라운 맥주에 대해 반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시장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비 맥주를 대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젠다 세팅, 자, 쟁점화 시키려면 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1년에 두산 그룹 내에 우리 두산화학에서 낙동강에다가 페놀을 그냥 무단 방류시켜서 오염을 시키는 낙동강물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마케팅이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매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산 그룹 내에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라운 맥주가 조선 맥주가 바로 이때 그런 거죠. 상대방의 약점이 나에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쟁점화 시킵니다. 그래서 워터,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쟁점화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시대상이 됐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약점 포인트들을 찾는 거죠. 그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하이트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물을 쟁점화 시켜서, 아까 보셨던 크라운 맥주를, 집어 던지고요. 하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소비자가, 부정적이었던, 아니면 내가 선호하지 않았던 브랜드를, 과감하게 포기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문 광고의 헤드라인 볼까요? 헤드카피. 지하 150m에 100% 천연소로 만든 순수한 맥주 하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하이트. 보통 물로 만든 맥주와는 맛이 정말 다른데? 라고 해서 100% 순수한 맛 하이트. 첫 느낌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물을 쟁점화 시켜서 상대방의 양점을 나의 강점으로 바꾼 거죠.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맥주 맛을 원료로 쓰긴 하지만 그렇게 좌우하는데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놀랍죠? 근데 이걸 가지고 최근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또 다른 맥주 브랜드는 이거를 거꾸로 역공을 펼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하이트가 조선 맥주가 크라운 맥주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하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브랜드화를 시켰고요. 중요한 건 추후 88년도 제 기억, 1998년도를 기억을 합니다만, 하이트가 맥주 시장을 끝내는, 이제 뒤집습니다. 오비 맥주를 이제 이겨서, 그러니까 시장을 뒤집어 엎는데, 그리고 나서 하이트가 사명도, 아까 보셨던, 조선 맥주가 아니라 하이트 맥주 주식함을 바꿉니다. 대단하죠? 브랜드명이 곧 기업명이 되는 형태로, 그런 놀라운, 시장의 어떤 그런 마켓 시어를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문 광고나 그다음에 TV CF도 자 지하 150m 순선 맥주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데 과거에 하이트 맥주 초기 광고에 보시면 막 지하에서 안반수가 막 올라오는 모습으로 우와 진짜 저 맥주는 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시원할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 너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아젠다 세팅을 자, 이뤄냅니다. 쟁점화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을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갖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이트가 자, 지금의 자, 그런 하이트 맥주가 된 그러니까 브랜드명이 삼형으로 바꿔지는 자, 놀라운 자, 기적과도 같은 저는 뭐 약간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맥주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단행본 아마 제가 책으로도 이게 저희가 교재같이 뭐 이렇게 쓰는 그런 책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만큼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자, 그리고, 자, 오비 맥주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을 역전을 당했죠. 몇십 년 동안 1위 브랜드로서 입지를 구축했는데, 당연히, 자,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만, 자, 반격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다 브랜드, 그 다음에 빅모델 전략을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 브랜드가 아이스 맥주라는 그런 브랜드이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이트 맥주가 등장을 하고, 오비 맥주가, 자,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보시는 모델은 강수현이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그런, 굉장히, 잘 나가시는 셀럽이셨던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배우를, 자, 빅모델을 쓰고요. 실제로, 자,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자, 보시면은, 자, 아이스 맥주입니다. 이렇게, 뭐, PPL까지는 아니었고, 왜냐면 상표를 살짝 가렸잖아요.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응답하라 1994인데, 자, 마침, 자, 93년도에, 자, 하이트 맥주가 나오고, 자, 그 다음 해에 반격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을, 자, 실제, 자, 어떤 PPL 같은 개념으로 해갖고 이제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라고 하는 맥주가, 자, 정우성 씨를 모델로 해서 또 등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비의 반격이 다 브랜드로까지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자, 출시하고, 이제, 빅 모델 전략을 썼죠. 근데 애석하게도, 자, 지금 두 맥주 다 일단 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자, 하이트 맥주의 경쟁마로서는 사실은 좀 힘이 붙였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패한 전략이었다라고도 뭐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과정상에서 자, 반격을 시작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맥주 전쟁의 결과, 과연 시장의 변화가 아까 제가 미리 이제 답을 드리긴 했습니다. 한번 수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국세청과 자, 주류 공업협회에서 나온 자, 맥주 시장의 점유율 추이입니다. 광고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파란색이 동양 맥주, 오비 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붉은색이 크라운 맥주, 그다음에 카스 맥주가 진로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하이트가 다 인수했습니다만 진로 쿠어스, 그러니까 쿠어스 맥주를 수입을 해서 자,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맥주가 95년도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자, 93년도가 이제 막 광고를 시작했던 출시가 됐던 해죠. 자, 여전히 70은 자, 동양 맥주, 오비 맥주고요. 그다음에 30%가 자, 우리 하이트 맥주, 우리 조선 맥주, 크라운 맥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95년도 이제 광고가 본격화되고, 자, 그다음에 시장이 어떤 안정화되면서 자, 이제 뒤집어지죠. 일종의 크로스, 자, 마켓쉐어가 바뀌는 형태를 보이면서 자, 52%와 2000년도에는 31%로 또 점점 끝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2006년도까지 자, 21%, 60%까지. 자, 과거의 어떤 오비 맥주의 어떤 자, 포션과 크라운 맥주의 포션이 뒤집어진 어떤 형태의 자, 그런 모습을 보이죠. 주로 40%, 40%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 시장을 자, 어느 정도까지는 자, 하이트 맥주가 자, 우리 1등으로 자, 이제 치고 나가는 어떤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비 맥주가 아까 뭐 아이스 맥주와 넥스 맥주까지 있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자, 박중훈 씨라고 하는 자, 지금 이제 중년 배우가 됐습니다만 자, 그 당시에 또 역시 잘 나갔던 또 셀럽이셨죠. 배우입니다. 오비라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오비라거는 새로운 브랜드는 아니고요. 실제로 오비가 라거 맥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그냥 전통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전공법을 쓴 거죠. 그래서 자, 1998년도에 박중훈 씨를 모델로 랄랄라 캠페인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이따 나중에 잠깐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카피를 좀 미리 못 해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맛있는 맥주를 부르는 방법. 나와주세요. 잘 읽은 맥주세요. 이제 맥주로 맛을 보고 부르세요. 자, 잘 보셨나요?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죠. 자, 예전에 그 광고였기 때문에. 자, 이 캠페인을 98년부터 계속해서, 자, 최근까지도, 자, 이 컨셉을 활용한 광고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아까 보셨지만 2006년까지 시장 자체가 이제 하이트가 판을 뒤집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맥주가 자, 아이스나 넥스처럼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출시한 게 아니라 기존의 맥주를 가지고, 오비맥주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점검을 써서, 자, 그 대신 뭐냐면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랄랄라 캠페인은 자, 광고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붐업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시장이 다시 바뀌는, 물론 그 사이에는 오비맥주가 쿠어스를 또 인수하는 그러니까 카스맥주 지금의 자, 카스맥주를 또 인수하는 과정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 뭐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자, 이게 또 다시 시장을 재탈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또 다른 맥주 전쟁의 결과, 아까 보셨던 자 하이트 맥주가 시장을 뒤집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자 최근에 2015년도 맥주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오비맥주, 카스를 포함한 오비맥주가 다시 빨간색의 하이트 질로 우리 하이트 맥주를 뒤집죠. 다시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석하게도 자 15년도 이후에는 자 금융감독에서 자 실제로 맥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자 일단은 공표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뭐 제가 그때 뭐 알고 있기로는 모 주류회사의 영향이라고도 뭐 제가 듣긴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뭐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의 공식화된 자료였고요. 하지만 자 2014년도 이후에 자 맥주시장 점유율 추이를 자 다시 보자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지금 아까 보셨던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추정한 건데요. 자 파란색이 자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비맥주고, 빨간색이 자 하이트 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9년도 20년까지도 예측까지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자 폭이 그러니까 점점점 오비맥주가 줄긴 합니다만 하이트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마켓 쉐어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아까 보셨던 랄랄라 캠페인과 그 다음에 카스맥주를 자 유입을 시키면서 자 시장을 다시 한번 재탈하는 어떤 형태로 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전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은 수입 맥주의 성장 속에서 자 카스의 오일 맥주가 테라의 하이트 맥주, 지금 테라가 좀 출시되고 있죠. 자 다시 앞서가는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테라가 좀 더 카스를 뭐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자, 시장 구조는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물로 시작했던 전쟁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그 양 브랜드가 경쟁하면서 자 지금까지 그 시장을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 맥주가 이제 우리 롯데 실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자 이거는 자 아까 카이트가 썼던 아젠다를 약간 역으로 쓰는 전략을 씁니다. 새로운 아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 물을 타지 않는 맥주. 아까는 분명히 하이트가 물이 맛있어야 맥주 맛이 좋다라고 했는데, 자 클라우드는 자 물을 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또 그걸 또 내세웁니다. 자 분명히 원료로 쓰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을 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더 진화라는 것들을 아마 표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혀 다른 어떤 똑같은 물이지만 다른 형태로 좀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에 대한 새로운 쟁점으로 차별화를 시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한 포인트가 필요했겠죠. 아마 충분히 이 마케터는 하이트 맥주가 자 93년도에 물을 쟁점화시켰던 것들 아마 알고 자 다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진행이 됩니다만, 초창기 전지현 씨가 모델로 나와서 자 100%
자, 맥집 발효 원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 설현실은 잠깐 중간 바뀌어 있었죠. 우리 아시겠지만 전지현 씨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면서 이제 자, 잠깐 바뀌었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물을 타지 않는 자, 맥주라고 되어 있고 다시 이제 전지현 씨가 또 모델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 그만큼 자,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아젠다 세팅으로 해서 자, 쟁점화 시켰던 즉 맥주 전쟁의 자, 맥주 전쟁은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 계속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티저 광고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45분 됐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창의성의 어떤 요소에 아까 뭐 실행, 표현 전략 또 전술 얘기했었습니다만, 기타 유머 소고부터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 아젠다 세팅도 역시 하나의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주엔, 자, 티저 광고와 기타, 에듀쿠아가 지금 현재, 과거에 학고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자, 디지털 시대의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